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결과표가 어떻습니까? 끔찍할 정도로 낙제점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필두로 해서 내년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의석을 얻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개혁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얼마 전 이해찬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도 우리 당이 중심이 되는 걸 이해해달라 이런 걸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는 지금 내각에 있는 장차관들을 전부 다 내년 총선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입하겠다. 이런 전략을 민주당이 세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소설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라고 불리는데 청와대 출신들이 너무 많이 무리하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름만 걸고 나오는 것보다는 청와대 출신 중에도 옥석을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관을 무리하게 출마시키는 것은 그게 맞는 걸까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은 이중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경제를 파탄내고 안보를 파탄내고 외교를 정말 동네 북으로 만든 그 책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출마시키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던 그 출마 예상 장관들의 명단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강경화, 정경두, 홍남기,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그런 장관들의 이름이 내년 총선 공천자 명단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정치에서 권력만 잡으면 된다. 국민의 삶은 어찌되든 말든 국가의 이익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오직 권력만 잡겠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표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만든 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중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이낙연 총리,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장수 총리입니다. 향후 행보 서울 종로 출마 혹은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하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든지 아니면 가장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세균을 총리로 끌어당기고 이낙연을 출마시킨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정세균 총리는 총리가 카드는 삼권 분립에 좀 위배됩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을 총리로 갖다 앉힌다? 참 이런 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장본인인데도 일단 인물이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춘천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는 춘천은 이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관을 지낸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냥 먹어줄 것이다 이런 건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진태 의원도 간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장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외교부 장관 강경화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초대 외무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입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표적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인지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사람들은 뭘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 얼굴과 이름을 들으면 유명하구나는 알 겁니다. 그래서 강경화 카드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강경화 장관이 동작을이 아니라면 서초 지역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경두 국방장관, 경남 진주 공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본인 뜻이야 모르겠으나 지금 동아일보의 추측은 그렇습니다. 정경두는 경남 진주, 진주에 지금 박재철 의원, 김재경 의원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내보내서 진주 출신인가 봅니다. 정경두 장관을 경남 진주에 공천한다. 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해고를 시켜도 말장치 않을 판에 국회의원으로 공천을 한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 성윤모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분 역시 지금 한국의 경제 이 침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윤모 장관 대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경제 책임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지역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서울 송파 혹은 강원도 강릉 권성동 의원 지역구에 출마가 거론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힘든 지역구에 현역 의원을 꺾기 위해서 명망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장관들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출신보다는 장관 출신이 사실은 인지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내각 차출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정경두 장관이 국방장관이 경남 진주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주 시민들이 과연 장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줄까요? 또 한 명 강경화 장관. 이 두 사람은 지금 외교 안보를 망가뜨렸다는 비판을 보수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뭐 위계질 수도 없고 심심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비위 사건이 잘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일본 문제, 미국 문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름은 유명합니다. 악명이 높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동작을에 공천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겠네요. 자, 이런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정말 후한무차입니다. 국가를 낙제점으로 만든 장관들을 이름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낙하산 타고 다 내려보내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국민들이. 공천하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드 맞는 사람들을 그냥 능력이나 업적, 실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속 좋은 자리에서 있게 하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 못하고 중국 대사 그렇게 엉망으로 한 노영민 지금 비서실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와대에서 정말 제대로 일 못했다는 사람은 또 더 좋은 자리로 또 보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일들이니까 국민들은 열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공천해 보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